꿈틀, 삼지대 꿈틀, 국회의원회관에서만 꿈틀대는 삼지대 꿈틀. 양양자 의원도 신당 창당 그리고 금태섭 의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런 삼지대 레파토리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총선 때마다 나왔던 레파토리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의 기성정당이 지난 3년 동안 별로 보여준 게 없다. 그거에 대한 반작용인 것 같아요. 최근에 심평 변호사가 이런 평을 했어요.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양양자 의원 그리고 정호님까지 해서 2명만 있어도 국민의힘을 잠식시킬 수 있는 세력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평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금태섭 의원이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야박하게. 뺐잖아요. 네. 그건 제가 할 말 있는 건 아니고 네. 이름을 언급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독자적인 세력으로 커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씨앗들이다. 네.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씨앗에 그 싹을 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 글에 댓글에 또 심평 변호사님이 이렇게 남겼어요. 철수, 정훈, 향자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정훈이라. 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혹시 연락하신 거 아니죠? 아니 그런 댓글을 하셨습니까? 네, 댓글을 했습니다. 남이 쓴 건가요? 아니, 본인이 쓰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연락하셨는데 그런 척하는 거 아니죠? 다른 의원들과 이게 비교하자는 게 좀 애매합니다만 굳이 자뻑을 해야 된다면 저는 민주당에서 탈당한 건 아니거든요. 큰 집에서 있다가 못 살겠다 튀어나온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새로운 정당을 하겠다고 정치를 바꿔보겠다고 그 길을 간 거를 높이 봐주신 게 아닌가. 그리고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선거하는 과정에서 저 빼고 또 용해인 의원님 빼고 다 민주당 합당했거든요. 저한테도 콜이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냥 저 못 본 채하고 끝까지 지금까지 이제 춥고 힘든 길 간다는 거, 그리고 국민들이 과분하게 많이 지금 관심 가져주시고 박수 쳐주신다는 거를 좀 높이 사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번에 신당 창당 관련해서 저희가 여쭤봤었을 때 명쾌하게 대답하는 느낌은 아니셨거든요. 앞으로 이런 신당 창당 계획 어떻게 좀 가지고 계신지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당이 있거든요. 당대표인데 또 창당을 하라고 하니까 이 당을 없애라는 소린가 당명을 바꾸라는 소린가 애매합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 행간을 읽는다면 그러니까는 독자 세력으로 가겠냐 이거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만든 집을 쉽게 헐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2020년 만들어진 이 시대전환이라는 집, 그때는 적은 숫자가 만들었지만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대한다 하시고 내가 꼭 너 찍어주겠다고 하시는 그 집을 쉽게 허물어 버리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함께하고 싶은 누군가 함께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중에 가장 같이 하고 싶은 어떤 정치인분들? 1순위 김영우 의원은 너무 명백하고요. 네. 제 아내랑 연애할 때보다도 더 애타는 마음으로 근데 이거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김영우 의원이 제가 갖고 있지 못한 많은 정치적 재능과 상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우 의원은 민주당이라는 큰 집에서 싸운 거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을 겪으셨고 또 4년의 의정활동 참 보기 좋았고 김영우 의원 같으신 분이 온다면 정말로 같은 정치 하고 싶다. 조건이 뭔지 모르겠지만 할 의사가 있으시면 조건 때문에 이 계약이 어그러지진 않을 거다. 두고 보십시오. 대한민국 정치는 반드시 예상 못한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보수 잠룡들만 간다는 마포포럼. 김무성 전 대표가 좌장으로 있는 마포포럼. 보수 잠룡들만 간다는데 조정훈 의원이 얼마 전에 거기서 강연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께서 직접. 직접? 네. 또 재밌는 게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이제 차 한잔 하고 그때 처음 만났으니까 가서 인사하고 화장실 가서 이제 강의 길게 하니까 준비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이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되나. 민망해. 서로 이렇게 악수하기도 그렇고 손도 안 씻었는데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네 정치한 거 후회 안 하나? 어떠셨어요? 그때 조정훈의 정치로 강연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좀 어떤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름만 들어서 알고 계셨던 의원님들 많이 계셨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그다음에 이제 조배숙 의원님, 김을동 의원님. 그분들 앞에서 정치 구력이 미천한 제가 정치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하려니까 죽겠더라고요.
몇 마디 하고 났는데 의원님들이 또 거기 계신 분들이 되게 이렇게 국회 와도 될 것 같은데 와. 마지막에 김무성 의원님이 뼈 때리는 얘기 하셨어요. 들어봤는데 근데 혼자서 되겠나? 조정훈이는 살려줘야 된다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포기해야 될 텐데 양당이 그렇게 할 수 있겠나? 묵직하죠? 네, 묵직하다. 그런 재밌다. 경험을 했고요. 국민의힘에게도 제가 실력 있는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 비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여당은 비판해서 먹는 정당이 아니고 대안을 만들고 이슈를 만들고 국정을 운영하는 정당이다. 그래서 한 가지 무슨 사례 들었냐면 이제 더불어 코인당이라는 슬로건 좀 그만 달아라. 김남국 의원이 코인한 건 다 잘못된 거 아는데 더불어 코인당으로 해서 가상화폐 코인하는 분들 다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라. 젊은이들이 왜 코인하는지 좀 이해해라. 아 맞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새 양쪽 진영에서 이렇게 다 불러주셔가지고 우리 쪽에 맞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시는데 네. 그냥 전 제 길 가는 사람인데 그냥 좋은 조언들 오히려 제가 좀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한동훈 장관 불체포 특권 그 발언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동시에 또 다시 부결됐어요. 이 민주당의 방탄국회 프레임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계셨을 때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걸 부결시켰는데 한 장관의 역할이 컸다라고 논평을 냈을 때 만약에 제가 이재명 대표였으면 그 논평 못 나가게 했을 거예요. 한동훈이 그 현장에서 즉석해가지고 한마디 했다고 네. 뒤집어졌다. 네, 그거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되는 그 책무를 긁었다고 그렇게 가볍게 팔랑인처럼 넘어갔다.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한 장관이 그런 말도 했잖아요. 저 없으면 민주당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네. 개인의 소신 투표에 맡겼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입장 없음. 뭐 이게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의 그 발언이 민주당을 조금 자극했을 가능성은? 감정이 격해지는 건 제가 주변에서 느꼈어요. 장관답게 굴어, 뭐 증거 있어, 막 이런. 돈 받았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투표하는 거는 이해관계 충돌 아니냐. 한 장관의 말은 굉장히 재밌는 논리다. 근데 뭐 그 20명을 배제하고 투표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규정상. 근데 저는 원칙적으로 체포 동의안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삼지대 정치하면 진짜 네. 제 정책 공약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왜 국회의원이 이 국민들보다 더 편한 대우를 받아야 될까? 우리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고 계세요. 네. 그럼 이건 없애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 보니까 계속 불체포 특권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인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히 뭐 대선 때 공약으로 내고 지키는 게 하나도 있습니까 지금 그쪽 진영이? 입법으로 추진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간호법도 뭐 뻥날 줄 알고 이렇게 갖다가 뻥낸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기본소득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정책도 제도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과연 진정성이 담긴 공약이었는지 저는 의심이 됩니다. 오히려 그 이슈들을 다 정치화 시켜버려가지고 보수 진영에서 그런 공약 나오면 우리 거 아니라 그냥 바로 제껴버리는 민주당이 지닌 가치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구성하고 실현해내는 의원들 또는 구성원들은 저는 상당 부분 탈색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도 더 즐겁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